네, 모두양 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역사 조각. 이번 시간에 정한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한, 이 정벌할 정자네요. 그죠? 그래서 조선, 한국을 정벌한다는 말이 있죠. 어느 나라에서 이런 말을 했죠? 당연히 일본에서 그런 말을 했겠죠. 자,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죠. 자,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성공함으로써 그동안 이끌어왔던 막부, 즉 독고가 이에야스죠. 이 에도 막부가 마감을 하고 이제 새로운 천황 체제로 시스템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임진왜란 이후 이제 조선과 일본은 그래도 평화적 분위기 사이에서 공존했던 평화공존, 즉 잘잘한 그런 전쟁 같은 건 이제 없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일본에서 이제 천황 체제로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선에게 다시 또 외교 관계를 갖다 알려줘야 할 필요성은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소위 국서, 즉 외교 문서를 작성을 해서 부산에 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일본에서 이 조선한테 무엇인가를 외교적인 어떤 관련은 항시 부산을 통해서 여기서 통과돼서 이제 한양까지 그렇게 전달하는 그러한 체계를 가졌던 시기였죠. 자, 이런 국서가 부산에 와서 외교관위에서 국서 내용을 보니까는 그 내용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는 뭡니까? 이 내용이 일본은 그동안 독고가 막부가 아니라 이제 그 천황 폐하 이런 이제 이런 표현을 외교 문서에 썼었던 모양이죠. 자, 이 국서를 갖다가 읽어본 조정의 대신들은 천황 폐하? 자, 이러한 이 용어는 소위 얘기해서 우리나라 임금도 우리나라 왕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용어를 쓰는 것은 중국만이 쓸 수 있는 그런 고유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일본에서 감히 건방지게 천황 앞에 황자 앞에 하늘 천자에서 천황이라는 표시를 했느냐 이거죠. 그것도 중국 황제 폐하보다 더 높은 하늘 천자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위상이 높은 그러한 문구를 써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자, 국서가 왔는데 이거 접수 못한다. 왜요? 그러니까는 안 됐을까? 나 이번만 잘 모르지만 그렇게 물으니까는 이거 천황 폐하 이거 빼라. 치기라는 이런 황제가 명령하는 이런 용어 빼라. 그러지 않으면 조지 않으면은 이거 우리 임금님한테 전달 못한다.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된 거죠. 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일본 내부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자, 일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화가 당연히 났겠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가 정식으로 국가 체제가 바뀌어서 외교의 관례상 가장 인근거리에 있는 조선한테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외교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잘 사귀어보자라고 이렇게 국서까지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불손하다는 그 이유로 이렇게 퇴짜를 맞은 일본 내부에서는 조선을 우리 차라리 그냥 정벌하자. 우리 과거에 임진왜란 때 그때 이 조선을 갖다 밟아버렸어야 되는 건데 그때 밟지 못한 게 조금 미련이 남아있다. 이번 기회에 조선을 아예 정벌하자. 결국 뭡니까? 이런 국서 거부 사태가 정한론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 메이지 유신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 주역 중에 옆에 보면 사이고 나카모리, 그리고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오쿠보 도시미치라는 인물들이 있는데, 자, 정한론, 자, 지금 당장 조선을 갖다 쳐들어서 조선을 병합하자. 아니다. 우리가 비록 메이지 유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은 아직은 우리나라가 좀 더 힘을 보강을 할 때다. 분명히 조선은 내중에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온건파와 급진파가 이렇게 있었죠. 결국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조선을 갖다가 확실하게 정벌할 수 있다라는 강경파, 이 사이고 다카모리와 오쿠보 도시미치는 서로 간에 의견 충돌 및
결국은 내전이 일어납니다. 왜? 조선을 정벌하느냐 마느냐. 이거 갖고 내전이 벌어진 거죠. 자, 결국은 온건파인 오쿠보 노시미치 쪽이 승리를 끝남으로써 정한노는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일본은 이미 대동아 공영권, 그래서 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 저 청나라까지 중국까지 완전히 지배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패권을 노리려는 그러한 생각들을 이미 이 시기부터 꽃을 피웠기 때문에 결국은 뒷날 한국을, 우리 조선을 갖다가 병합하는 일단 첫 번째 단추로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정한론을 필두로 해서 일본은 부국강병을 외치면서 내부적으로 힘을 길러서 결국은 청일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끌고, 또 한 번 힘을 길러서 러시아와 한 번 일전을 벌여서 러시아까지 무너뜨리고, 결국은 이것에 방점을 찍어서 이제는 우리 조선을 갖다가 외교권을 완전 박탈했죠. 정말 우리 조선을 갖다가 껍데기만 남은 나라로 만들었던 그 전쟁, 바로 러일 전쟁이었죠. 그래서 을사늑약과 더불어서 하나하나씩 무너뜨리면서 급기야는 조선 합병, 한일 합방, 한일 합병, 조선 병탄, 여러 가지 용어가 있죠. 결국은 조선이 멸망하는 그런 길로 들어서겠다. 결국은 정한노는 일시적으로 조선을 갖다가 정벌하기 위한 논쟁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서서히 조선 합병에 이르는 그런 결실로 가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한론. 우리는 정일론이란 말 없었죠? 다시 한번 일본의 그런 이 조선에 대한 어떤 야욕 다시 한번 일깨워 봅니다. 자, 모대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